Welcome to the Danzan Times. 본 방송은 관련 산업과 경제 시장의 개선과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 리뷰의 경우 업장 방문 시의 현장 상황이 기준이며 프랜차이즈는 전체가 아닌 개별 점포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컨텐츠의 맥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또한 방송 중에 지나친 표현은 모두 설정인 만큼 함께 즐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단짠타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 기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잘 누르고 계시죠?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 힘입니다. 오늘은 네. 그 식당 얘기가 아니고 네. 그 여자가 만나면 우리 지난번에 하던 얘기요. 네. 그 인간 농장 시리즈 여자가 만나면 안 되는 네. 여자가 피해야 할 네. 그런 남성상 중에 하나. 네. 오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? 그럼 오늘 뭐 할까? 소심남? 소심? 소심. 뭐 이렇게 그럼 뭐 남 앞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잘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의사표현 못하고 뭐 이런 주인가요? 그렇죠. 예. 그런 뭐라 영화 그러면 삐지고? 삐지죠. 근데 이런 거는 좀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 점점 사회생활 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지면서 덜해지지 않나요? 그런 성향이 있더라도? 예, 덜해지긴 하는데 네. 그렇게 덜해지지가 않아요.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깎여지는 게 아니다. 예. 소심한 남자. 그 여러 그 피해야 할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피해야 할 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좀 다른 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냐라고 생각 들 수도 있는데. 소심남은? 이를테면 뭐 허세나 사치를 부린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바람을 핀다든가 그거보다는 뭐 좀 덜 위험한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 역시 또 위험합니다. 그런가요? 예. 어떤 면에서? 왜냐하면 남자가 네. 그 여자들도 이제 평등 시대가 됐으니까 사회 지금 진출을 뭐 많이 해서 일을 하고 있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는 일을 안 해도 돼요. 네? 뭐 까놓고. 예. 뭐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 경제생활 할 누군가 있으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. 예. 남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죠. 그렇죠. 네. 가사를 전담할 게 아니면. 그렇죠. 일을 해야 돼요. 그 남자가 오죽하면 한자 뜻 풀이 아세요? 남자요? 예. 남자 한자를 보면은 밭전자의 힘력자잖아요. 그렇게 윗부분 아랫부분 나눴을 때. 네. 그 숙명이에요. 평생 밭을 가르라 이거야. 농경 시대에 그게 상형 문자에서 그 파생이 된 건데 그렇게 그때는 그게 이의였잖아요. 네. 가족을 부양하고 뭐 돈을 벌고 뭐 미래를 뭐 설계를 하고. 그러니까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이거죠. 그러면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은 좀 뭔가 본의 아니게 투쟁적이 되기도 하고 될 수밖에 없고 머리도 써야 되고
내 마음과는 다르게 상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죠? 그게 놓여진 숙명인데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. 그렇죠. 네. 예. 근데 이게 소심남이 돼버리면은 그게 힘들어요, 굉장히. 그거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. 그럼 스스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겠어요. 스트레스죠. 그럼 또 그 스트레스가 또 더 소심하게 만드는 거야. 그리고 조금 까딱하면 주위에 풀기도 하나요? 주위 사람한테? 풀죠. 그러면은 진짜 안 된다. 그 결혼한 마누라한테 풀죠. 쪼아대잖아. 쪽쪽쪽쪽. 참새같이. 왜냐면 마누라 와이프 만만하니까. 그래서 이 소심한 사람은 일단 그 정신적인 개조를 할 필요가 있고 개조를 하면은 그럼 좀 나아질 수는 있는 건가요? 개조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. 제대로 해야 돼요.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. 그 소심한 사람은 이를테면 직장에 면접을 봐. 네. 그럼 버벅거리겠죠. 그죠? 아무래도 낯선 환경 네. 뭐 그럴 테니까. 그건 정상인도 마찬가지인데 네. 그게 더 심하죠. 어디 가서 발표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도 좀 강의를 하지만 처음에 나도 힘들었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, 힘들었어요.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. 근데 몇 번 하니까 뭐 그런 거지 뭐.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닌데 소심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뭐 좀 있으면 뭐 연사로 누가 나오겠습니다. 네. 뭐 그런 거 보면 네. 그때부터 가슴이 막 쿵쾅쿵쾅 막 뛰는 거야. 말 못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. 그 면접 볼 때 힘들죠. 홍길동 씨 뭐 이를테면 뭐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? 네.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생각이 많고 그 남들보다 분석적이고 네. 논리 정연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할 때 그 발휘를 못 하는 거죠. 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기도 하네요. 그렇죠. 안타까워요. 또 본인이 소심한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다면 준비도 또 많이 할 텐데 네. 그게 미처 그 자리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다. 네. 아, 그리고 여자 만날 때 네. 소심하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못 꺼내고 여자가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막 생기는 거지. 그 여자는 답답하죠. 그리고 또 의구심도 들겠어요. 저게 나를 좋아하는 거야, 안 좋아하는 거야, 이렇게. 당연하죠. 날 좋아하는 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. 근데 어중간한 성격은 아니에요. 소심남은.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정확합니다. 속에 뜻은 있는데 그렇죠. 이게 이제 발현이 잘 안 된다. 표현을 못하니까. 그러면 뭐 여자를 만나건 남자를 만나건 직장 생활을 하건 그 어렵다는 거죠. 힘들고. 그러면은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 사실 소심한 거랑 쪼잔한 거랑 거의 그냥 뭐 종이 한 장 차이,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봤거든요. 그거랑은 달라요. 근데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다르겠어요. 달라요. 여러분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네. 그 친구들 데리고 술집에 갔어요. 네. 쪼잔한 놈은 나중에 신발끈을 묶어 계산할 때. 그리고 푼바이. 요새 뭐 푼바이. 그러니까 그 각자 계산하는 거. 더치페이. 네, 더치페이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도 뭐 한 사람이 독박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. 아직까지는. 네. 오늘 내가 살 테니까 다음에 네가 사. 뭐 이런 거. 근데 쪼잔한 놈은 그 숨죠. 돈 안 내려고. 그러니까 쪼잔한 거는 어떤 그런 금전적인 면에서 그런 거. 그럴 때 쪼잔한 거고 네. 소심한 거는 이제 그거랑 또 별개로. 소심한 사람은 그거 돈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. 오늘 내가 낼게. 근데 그 소리를 좀 크게 하면 또 멋있잖아. 야, 오늘 내가 낼 테니까 시커 먹어. 그 말을 또 크게 못 하는구나. 네.
내가 낼게. 알았어. 다 먹어. 응. 토 시켜. 뭐 이렇게 목소리도 쥐어 들어가. 네? 그러면 말 한마디가 네. 야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다 먹어. 시컷 먹어. 그럼 또 든든하잖아. 네.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해.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내줘야 될 것도 같고 왠지. 근데 돈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. 그러니까 쪼잔한 소심한 사람이 쪼잔한 것도 있지만 소심하다고 쪼잔한 건 아니다. 그럼 잘 삐지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은 삐지는 거는 대동소이합니다. 두 쪽 다.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나 쪼잔한 사람이나 대동소이하게 삐진다고요? 그렇죠. 근데 소심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삐져요. 그렇군요. 제 친구 중에 뭐 이름은 못 밝히지만 여기서 멀지 않게 그러니까 강 이남 쪽에 이제 사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해요. 연락을 안 한다고요? 네, 연락 안 해요. 근데 만나면은 되게 재밌어요. 어깨 동무도 하고 보고 싶었다 막 이러고 이제 술 취해서 네. 처음에는 맨정신에는 얘기를 잘 못해. 술이 좀 들어가야 돼. 아.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야이씨 뭐 야야 내가 인마 술 살 거야. 이제 막 강해지는 거야 갑자기 막 장군이 되는 거예요. 아 그럼 맨정신에는 좀 쑥스럽나? 그 불알 친구끼리 뭐 쑥스러운 건 없죠. 없는데 네.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냥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힘, 알코올의 힘을 빌어가지고 좀 들어 올라가면은 이제 점점 목소리가 커지죠. 근데 걔가 쪼잔하지는 않아요. 근데 그 연락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연락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? 아예 안 해요. 내가 하기 전에. 너 뭐 하냐? 집에 있어. 나와라. 네. 밥이나 먹자, 술이나 먹자로. 나 지금 뭐 하는데 이런 거 없어. 알았어, 나갈게. 근데 먼저 얘기는 안 한다. 네. 그래서 술 먹고 얘기하죠. 너는 뭐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. 내가 어렵냐. 이거 물어보면은 또 이래요. 야, 그거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있었냐. 딱 이래버리면 또 할 말이 없죠. 한 번도 노가 없었어요. 무조건 나와. 뭐 특별하게 뭐 약속이 선약이 없는 이상은. 그래서 그 주기자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구나. 소심한 거하고 쪼잔한 거. 네, 그냥 저는 딱 남자를 봤을 때 소심한 것 같거나 뭐 쪼잔한 것 같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대범하지 않은 스타일은 뭐 면밀하게 보지 않으니까.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좀 피해야 할 남자상은 중에 하나가 이 소심한. 우리 우리 또 마마보이가 또 많어. 마마보이요? 네, 소심남 중에. 여보세요? 밥 먹어야지. 뭐? 야, 또 무슨 인터넷 맛집 타령이야. 너 저번에 기억 안 나? 방송 보고 찾아갔는데 지저분하고 또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맛도 그냥 그렇더만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? 장사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. 그걸 또 다 받아쳐먹더만 이 연병. 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. 구독과 좋아요. 그때까지는 차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마보이까지 결합되니 100% 이제 뭐 합치되는 건 아닌데 네. 좀 많다. 분포도로 보면은. 우리 구독자 중에 여성분들은 유심히 들으세요. 근데 마마보이가 아닐지언정 네. 소심하면 한 남자와 만나면은 좀 피곤하다 이거죠.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속이 터질 것 같고 속 터져요. 네. 그리고 소심한 사람은 그게 또 있다. 먹는 거 좀 가려요. 식성이 까다롭다? 네. 되게 가려요. 그리고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내 친구는 청바지도 데려 입어요. 그리고 좌식을 절대 안 가라 그래. 옷이 구겨지니까. 네. 무릎 튀어나온다고.
모든 소심남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자기 어떤 방어 기제가 그 가슴속에 많이 있어요. 내면에. 그분은 그러면 좌식에 가면은 그 입구에서 바지를 벗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 농담입니다. 네, 아니 농담인 줄 아는데 그 얘기 잘했어요. 좌식 식당에 들어가면은 네. 걔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펴고 그 모서리 기대가지고 등을 기대가 다리 쭉 펴고 있어요. 에? 근데 술 한 잔 들어가면 이제 그게 변하지. 이제 개차반으로 변하는데. 맨정신에는. 네. 그러니까 피곤해요. 그 사람이 이제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그게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험한 세상이잖아요. 지금 네. 험한 세상이 좀 유들유들하고 좀 그런 거 뭐 강하진 않더라도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너무 부족하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많이 힘들다 이거죠. 아 그러면은 소심한 거는 예민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. 거죠? 예민해요. 네.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식성이 까다롭고 뭐 본인의 기준이 철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라면서도 형성되는 거잖아요. 네. 어렸을 때부터. 네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그러니까 식성이 까다롭다는 거는 그만큼 경험치가 덜 발달됐다는 건데 네. 그렇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민해지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는 네. 것이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쪼아대는 것이고 그 오늘 식당을 가면 네. 오늘 뭐 먹냐 오늘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먹을까? 그럼 얘가 안 먹는 게 있어요. 그럼 얘는 나 싫어 그 말고 딴 거 먹을래. 짜장면 말고 나 짬뽕 뭐 이래야 되는데 의견을 얘기를 안 네. 하는 거예요. 아, 그럼 꼭 가면은 남기고 와. 왜? 입에 안 맞냐? 속이 안 좋냐? 아니 나 별로 안 좋아해. 이지를 한단 말이야. 나중에 예. 그 친구들도 속이 터져.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기 전에. 야 안 했냐? 그러더라고. 아 됐다. 뭐라 그래요? 그거. 친구들이니까 그냥 네. 얼렁덜렁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하고 룸메 같은 건 하기 싫죠. 아무리 동성이더라도. 네. 근데 사귄다고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참 괴롭죠. 이게 어렵고.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. 연상인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있잖아. 아, 막 이모님 같은 연상이요? 예. 동갑내기라도. 네. 근데 마음이 네. 근데 동갑내기가 왜 안 되냐면 물리적인 어떤 경험치가 필요하거든. 네. 여자가. 그러니까 연상이 좀 낮다는 거예요. 포용해줄 수 있는. 그렇죠. 내가 별 그지 같은 놈들을 다 만나봤지만 너도 그 큰 하자 덩어리는 맞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. 내가 만났던 놈들에 비하면. 아, 여태 많았던 거지들보다는 그지 같은 놈들보다는 그래도 너는 좀 봐줄만 하다. 그렇죠. 이런 마음의 누나를 만날 필요가 있다. 예. 마음은 착하거든. 이 엉아랜드 이 누나가 네. 다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줄게. 뭐 그러면 이상적인 커플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자도 같이 참새처럼 쪼아대는 스타일이면은 와, 그러면은 맨날 싸우는 게 일이겠어요. 진도가 안 나가죠. 그렇군요. 그죠? 진도가 안 나가지. 전국에 계신 구독자들 지금 꿀팁을 듣고 계십니다. 좋아요 그리고- 한 번씩 그리고 눌러주셔야죠. 장군 같은 여자. 장군. 같은 스타일은 사사로운 거를 신경을 안 쓰잖아. 그죠? 그쵸. 근데 남자 장군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. 여자는 장군 같아도 섬세한 게 겸비를 하고 있잖아. 남자는 이 남자라는 자체가 신경질 덩어리예요.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. 신경질이요. 예. 신경질을 낸다는 게 아니고 신경질, 신경의 그, 물질. 예, 네. 그 몸에 그게 딱 네. 배 있다고. 그래서 여자보다 굉장히 예민한 게 남자예요. 다 기억하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다 생각하고 그런 거 기억하는 게 남자인데
이제 말이 좀 이상하게 가네. 여자 장군을 만나라. 아, 네. 여자 장군은 남자보다 고신경질이 여자는 섬세하지만은 남자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체념을 하거나 봐주거나 그런 온화한 면이 또 있거든. 그러니까 장군이면서도 그런 기본적인 복선을 갖고 가는 게 여자라는 어떤 동물이니까 네. 그런 여자 장군을 감을 만나면은 또 이 녀석 또 이런 유형의 남자랑 잘 이어갈 가능성이 또 있죠. 근데 문제는 뭐 술 먹고 두들겨 여자가 펼 수가 있잖아. 폭력적인 장군이면. 예. 그건 또 소심남이 그걸 봐야지. 매력을 느껴요. 그런 와일드한 여자한테. 아, 그런가요? 네. 자기 같은 부류는 되게 싫어해요. 아, 같은 부류. 예, 싫어해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직업군들 같은 직업이면 싫어하는 거. 아, 네. 예를 들어 뭐 디자이너를 싫어합니다. 디자이너 커플도 많이 있는데 뭐 한 예를 든 거예요. 뭐 같은 비슷한 직업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본인의 성격을 본인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여자를 당연히 싫어하죠. 그래서 반대 급부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, 하여튼 이 두 유형의 여자를 만나면은 그나마 자, 지금 독자들 중에 그 소심하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또 꿀팁이 되겠습니다. 두 가지 유형의 여자를 공략해라. 공략해야죠. 하나는 이제 마음이 넓은 누나 같은 타입, 하나는 포용력이 있는 여자 장군 타입. 자, 근데 또 여기서 기억해두세요.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여자한테 또 말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. 그죠?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걸리는 거야. 거기서 또 에러가 난다고요? 예. 근데 그러면은 평생 뭐 시작도 못 하겠네.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만나야 돼요. 운명적으로. 아니 장군 여자하고 네. 아니면 포용력이 있는 네. 경험이 풍부한 여자가 나는 소심남이 내 이상형이야 이런 여자는 없거든. 그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막 남자한테 많이 대이고 그러면은 운명적으로 이런 남자를 만났어. 그러면 그래 답답하고 미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하잖냐. 응? 다른 짓거리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뭐 바람 안 피고 응? 뭐 폭력 안 하고 응? 그렇게 뭐 여자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. 어느 순간에. 그러면 잘 이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이 소심남이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명이야 운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.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우연히 부딪힌다거나 네. 그런 것들, 음료를 엎지른다거나 뭐 그런 것들. 제가 말하고도 웃기네요. 그래서 혹시나 여성분께서 이런 남자가 그 테이블에 대면을 했어. 소개팅을 나갔거나. 네. 네. 좀 요거는 제가 이제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당부? 네, 당부를 드리면은 일단 피해야 되는 남자 유형은 맞지만 네. 일단 얘기를 좀 해보세요. 아, 마음은 착하니까. 네, 이런 남자는 크게 사고를 안 쳐요. 사고 잘 안 치니까 그런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고 너무 답답하고 소심하다. 그럼 뭐 안 만나면 되는 거고. 근데 단점보다 장점이 획득하는 게 훨씬 크다. 라는 판단이 들면은 교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. 하긴 또 사람을 겪어봐야 알죠. 네. 네. 아까처럼 쪼잔하지는 않으니까. 근데 소심한데 쪼잔하면 그거는 내쳐야 됩니다. 그건 그럼 최악인가요? 그럼요. 답 안 나오죠. 답 안 나옵니다. 그런 사람은 뭐 있겠죠. 있겠는데. 하여튼 소심남, 좀 생각을, 제 당부를 들으면서 좀 만나라.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. 질문 또 없나요? 네, 이 정도면 소심남에 대한 어떤 그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단짠타임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오신 독자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